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재명을 저 사람은 중범죄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오히려 관심이 높아지고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네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픽스처럼 매체 파워가 있는 데서 계속적으로 이걸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재명이 그때 불법과 불의에 맞서 싸우다가 저렇게 됐구나. 예. 그리고 그것도 이제 셋째 형수와 욕설을 주고받은 것도 국정원의 공작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예. 국정원 김과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책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부산에는 원래 지명이 잘 없었습니다. 비명과 네네. 반명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번에 부산, 울산, 경남 그 전당대회 하는 과정에서 네. 이재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한 바꿔보다 부산, 울산, 경남도 메가시티로 엄청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맞아요. 하는 것을 전직 국회의원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맞아요.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비호감 또는 오해나 이런 예단과 편견이 확 사라지느냐. 그 찌라시, 이것도 신기합니다. 저는 찌라시 효과라고 봐요. 그래요. 그 찌라시에 녹아났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예. 제 주변에도 그 전과 사범과 형수욕설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네, 예. 제 주변에도. 예. 그 이재명의 진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있다. 확인하고 또는 있죠. 깨우치고 있다. 확인하겠죠. 깨우치고 있고. 네. 실제로 캠페인 과정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잘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그 부울경 메가시티에서부터 그거 진짜 잘하는 거죠. 해수부 옮기고 이런 거는 저도 깜짝 놀랐고요. HMN 같은 이제 초대형 해운 회사의 본사를 저기 옮긴다니까 일자리가요 엄청나게 생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주식을 정부 기관하고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가 매우 창의적이면서 지역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다. 산업은행 옮기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산업은행 옮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거기. 예. 그 해수부 옮기는 거 그리고 북구 강로 예. 열리고 그러면 진짜 엄청난 거죠. 초대형 글로벌 그렇죠. 이제 해운 회사의 본사를 여기 가져가면 그러면 거기 협력사가 1,100개까지 된다고 하던데 자 어찌 됐든 그런 이제 창의적인 것들이 발현되면서 이재명에 대한 오해와 불신들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국힘의 캠페인이 네. 이게 지금 안 먹힐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 안 먹히죠. 안 먹힌다. 네. 그게 진실이 뭐라는 게 이제 싹싹싹싹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먹히죠. 그리고 대장동도 뭐 이낙연이 대장동 뭐 어쩌고 저쩌고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다 뭐 같이 그랬잖아요. 이낙연 캠프에서 그것도 다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알려졌고 결국은 그게 국힘당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나 네. 그런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1.1획도 흠이 없이 공직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사람들이. 1.1획도 이제 흠이 없이 공직 생활을 해왔다.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집권 후에 나라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보통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 어렵죠. 예. 엄청 어렵죠. 그래서 자, 우선순위는 무엇이 될 것이며 예를 들자면 어떤 걸 바꿀 것이고 그 변화의 효과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제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으니까 이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야 되겠죠. 그 똑같이 뭐 정당이나 국가나 조직인 건 규모만 다를 뿐이지 똑같으니까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서 국민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효능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다시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는 것. 네. 그것이 핵심이죠.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는 것은 네.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국민들이 다 모여 투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의회 플러스 국민 발안제도 네. 이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기 민주주의 체제를 거쳐서
그 합의의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면 그거는 국민들이 내가 투표한 것에 대한 효능감을 확실히 느끼게 되죠. 예. 아, 나라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아일랜드 모델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 게르만 모델이 있는데 독일 모델이 있는데 독일 모델이다 스위스 모델이 있는데 스위스 모델은 국민 발안 제도고요. 그건 직접 강제력을 갖습니다. 국민 발안에 의해서 통과되면 법률이죠. 헌법도 그렇게 해서 바꿔요. 그 스위스 사람들은. 그리고 이 아일랜드는 시민 의회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리가 나올 때 약속을 했어요. 동성 혼인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국민 그 시민의회로 하겠다 해서 시민의회에서 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민 투표를 붙여서 그 법안이 통과됐고요. 이게 시민의회 관한 것이고 여기는 스위스 방식은 국민 발안 제도인데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법이나 헌법을 다 바꿔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접 민주주의 체제에 말하자면 원전이 스위스에 있어요. 네. 스위스는 오래전서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예. 근데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열악한 땅입니다. 농사 짓기도 어렵고 산으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오로지 사람들만 있는데 가난하던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거쳐서 오늘날의 독일의 1.5배를 잘 살아요. 네. 그것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하면 동북아의 스위스를 능가하는 나라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면 인구가 지금 200만, 300만이면 직접 민주주의가 되느냐?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예. 아니 캘리포니아도 4천만인가 뭐 되는데 네. 직접 민주주의 하거든요. 예. 캘리포니아가 제일 잘 사잖아요. 예, 예. 직접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나라는 부강해진다. 훨씬 부강해지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 경영을 한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예. 네. 그걸 직접 그러면 민주주의 체제만큼 예. 효율적인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이제 이것은 우리 사회 전분에 걸쳐서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본인이 말했잖아요. 예.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